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엠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네, 이수정 변호사입니다.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명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면서 흔히 짝퉁이라 불리는 상품 판매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근에는 직장인이 아닌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명품을 구매하는 것이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다만 명품을 실제로 구입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위조 상품 쪽으로 눈을 돌리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명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위조 상품 판매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위조 상품, 즉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에는 실질 수익금보다 더 큰 금액의 추징금이 선고되는 일도 종종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위 말하는 짝퉁 상품 판매 시 형사 처벌과 추징금이 어떻게 선고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무척 많은데 어떻게 수사가 시작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 보면은 위조 상품 사건에 대한 수사는 주로 주변인들의 고발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해외에서 위조 상품을 수입하여 오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세관에서 적발되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되면 사업장에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업장에 위조 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상표법 위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현장에서 확인된 위조 상품 전부와 상표 라벨, 그리고 컴퓨터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장부들까지 전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이 끝나면 자료들을 분석하고 피의자 출석 요구를 해서 확보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직접 그 상품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모두 상표법에 의해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상표법에 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은 편입니다. 예. 또 해당 상표 브랜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큰 금액의 민사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요. 해외에서 위조 상품을 밀수하다가 세관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에서 확인된 위조 상품은 당연히 몰수, 폐기 처분을 하게 됩니다. 위조 상품이 압수되는 경우에는 압수된 물품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확보된 장부를 통해 확인된 범행도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장부에는 위조 상품 판매 내역이 아닌 다른 정상적인 상품 판매 내역도 섞여 있을 수 있고, 또 잘못 기재된 것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는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즉, 사실과 다른 부분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억울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되고,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매출 대금 전체가 추징금으로 선고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대한 매출액을 줄여야 추징금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조 상품 판매 행위의 처벌 수위와 감형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상표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구속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이라면 무척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